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입시 대리모, 그러니까 좀 제가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심부름꾼 같은 느낌이랄까요? 기본적으로 거의 아이가 개수로만 치면 한 8개에서 10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론 학원, 영어 학원, 영어 학원에 대한 과제 선생님, 또 회화를 위한 영어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그 리코더, 수행평가를 위해서 리코더,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스케이트, 축구교실, 중국어, 웅변학원, 수학학원, 수학에 대한 과외 선생님, 연산학원, 창의력,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아이가 오늘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외우지를 못하면은 잠을 안 재워요. 그래서 12시까지 하고 자고, 그리고 또 막 5시에 일어나고 이래야 하거든요, 아이는. 정말 우리 엄마는 엄마가 아닌 거야. 사람이 정말 못됐고, 최근에 한자를 마귀 맞자 이런 걸 배웠는데 엄마가 마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 정도도 너무 심해요. 아이가 너무 감기 몸살을 되게 자주 앓았어요. 그리고 뭔가 열이 특히 많이 나가지고 응급실도 되게 자주 가고 링겔도 많이 맞고 그랬었는데, 그 링겔을 맞고 나서 몸이 괜찮아진 거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만 피곤하거나 힘들면 링겔을 놔달라고 어머니한테 직접 부탁을 하더라고요. 배탈도 자주 나고 뭐 항상 거의 얼굴이 하얗고 창백해져 있고 다크서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되어 있고. 좀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요.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치르는 12년에 걸친 이 치열한 대학 입시 전쟁도 결국 인재를 키우고 뽑는 과정입니다. 성적으로 줄 세워 선발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대학 입시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인재입니다. 각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도 천차만별이고 각 기업에서 뽑고 싶어하는 인재상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죠. 글로벌, 융합형, 창의적 미래 인재, 인재 앞에 붙는 수식어도 화려하기만 합니다. 요구하는 인재상의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우리의 대학 입시 제도는 과연 어떤 인재들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부모들의 대리전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입학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입시 전쟁. 그렇게 12년을 대치동 사교육으로 키워진 아이들을 대치동 키드라 부릅니다. 어렸을 때 너무 지나치게 어렵고 힘들었던 학원 수업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에서 단어를 일주일에 300개씩 외우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 어려운 미국 교과서를 읽고 에세이를 쓰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중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진짜 공부를 놔버리고 싶다. 아버지께서는
남들처럼 뺑뺑이 돌려야지 대학 잘 갈 수 있다고, 그래야 점수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시키셨던 걸로 기억해요. 난 학원 가는 기계가 아닌데. 가끔씩은 수업에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트레스성 이렇게 배가 아픈 거 있잖아요. 학원이 너무 가기 싫어서.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데려다 놓고 가셨어요. 어린 마음에 좀 그때 혼란스러웠죠. 아,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학 입시를 향해 가는 과정은 그냥 블랙홀이었어요, 제 인생에. 한마디로. 고등학교에 있던 와중에 제게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런 거를 굳이 안 겪었어도 됐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맨날 주말에 집 가면 링거 맞는 게 일상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친척, 다른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지는 기대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컸어요. 그 기대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서 계속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문제집을 계속 풀게 하고 공부를 억지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치료를 받으려고 몰래 돈을 모았다가 결국 들킬까 봐서 병원 가서 진단을 제대로 받는 걸 포기했었거든요, 우울증을. 입시를 향한 무한 질주 속에서 하루하루 소진되는 아이들. 지독한 공부와 잔혹한 경쟁.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우울증과 무기력뿐입니다. 한창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 하지만 번아웃된 아이들은 대학에 가기도 전에 지쳐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학원에서 앉아 있으면은 괜히 막 머리에 쥐 내리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좀 특이한 학대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과도한 교육의 학대라고 보는데요. 사실 번아웃된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처방은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적극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처방을 부모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진료실을 나갈 때쯤은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공부는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걸까요? 사교육에 길든 아이들이 과연 똑똑한 인재일까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극과 풍부한 경험이 가능한 환경에 노출된 실험쥐들과 단순한 환경에 노출된 실험쥐들의 인지 능력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활발하게 놀이기구를 타며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는 쥐들. 반대로 단순한 환경 속 쥐들의 경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복잡한 미로에 넣자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단순한 환경 속 쥐들보다 더 빨리 미로에서 탈출했습니다. 풍부한 환경과 자극이 뇌의 심피지를 발달시켜서 인지 능력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단순 반복적인 그리고 너무 틀에 짜여진 자극.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이런 걸 배우고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다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씩 따라가면서 채워가는 그런 자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다양한 자극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일 수도 있고 열어주는 거죠, 가능성을. 대한민국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포기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서, 친구, 그리고 운동. 그런 환경에서 학부모는 입시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명문대에 갈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서울대 김세지 교수팀은 부모 배경으로 만들어진 겉보기 인적 자본, 본인의 잠재력으로 성장한 진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서울대 합격률을 계산해봤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분석한 가상 합격률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배경이 반영된 실제 서울대 합격률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현재 대학 입시에서 학생 잠재력보다는 부모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더 우수한 학생, 더 잠재력이 큰 학생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스펙으로 치장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 기회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인재 적재적소 배치 원칙에 비춰봤을 때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좀 큰 아이들이 정말 우수한 교수진을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어떤 어떤 학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연구자도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입시 경쟁이 격화된 사회에서 학부모 집단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 준비를 철저히 기획하는 이른바 이제 디자인 베이비. 그러니까 디자인 베이비가 제 생각에 이제 만들어진 인재, 급조된 인재,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이제 가짜 인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부모의 입시 대리전은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극성스러운 교육열로 타이거맘이라 불리는 홍콩 학부모들. We are hurry to go. No reading. Okay? Hurry up. Yes. Phải đi la. Hurry up. You have music assessment today, right? No. Or yes. Yes or no? Yes. Have we studied it Yes. already? Mm-hmm. Hurry up. 아이들과의 대화 주제는 온통 시험 성적과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Time to go already. 쪽지 시험 하나에도 성적에 민감한 엄마. 100점이 아니면 만족한 적이 없죠. Okay, put on your shoes. 두 딸의 등교로 하루가 시작돼 한밤중까지 학원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로 엄마의 하루 일과표는 꽉 차 있습니다. Free happy smile, but you want only a free, just free. What is the mistake? What is your mistake? Just make a comparison. We're gonna write this one. This is minus one more. This silly mistake. 엄마의 높은 기대가 버겁지만 아이는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I think, of course, at least my basic goal for them, they have to finish her university study. This is my minimum expectation. 극소수만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홍콩의 입시 경쟁. 명문대를 선망하는 것도 학생들의 압박감도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콩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I think it's because of the result. On Friday, the day before, I'm playing sport with him, and he has smiled happily, but I don't know what happened. Is suddenly. (2015년부터 2016년) 1년 사이에 일어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열한 대학 입시를 거치면서 겪었던 번아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There are 22 students who killed themselves from September last year to March this year. There are 4 cases over just 5 days. The whole community was actually shocked when we, read the newspapers and saw a spike in the number of suicide cases over the past 6 months. 홍콩의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학생들과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Basically, you have to top A in every subject to enter university. I think nowadays the parents usually have a lot of to train their children to win at the beginning. So they always have even have tutor in the kindergarten to help them to get a higher mark to enter a better school for the future. Come, we'll be late for your class. In the advertisement, the Hong Kong people are advised to let our children to play freely for at least 1 hour a day. So this is really what our children are facing. They even have no time to play. This is the problem. 홍콩 대학교 로빈 멜로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의 죄수들보다 초등학생들의 야외 활동 시간이 적었습니다. 놀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입시 전쟁 속에서 아이들은 사육당하고 있는 것이죠. 홍콩 학생들의 학업 시간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건 바로 한국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연쇄 자살로 큰 충격에 빠진 홍콩 사회.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What I'm always thinking is that is studying more important than a life, and then ask them to conform to whatever that we want them to do. We want whether we want a generation which can have independent and critical thinking, or we just want a generation who are able to listen and follow what the people in the past tell them to do. 타이거맘이라 불리는 부모들의 대리 전쟁 속에서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잇단 죽음 앞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홍콩 사회의 고민 또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남다른 창의와 혁신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거둔 성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을까요?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진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고 있을까요?
2011년 로봇을 좋아했던 한 소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다른 공부는 못했지만 유난히 과학을 좋아했고 혼자서도 로봇을 뚝딱 만들어냈죠. 전국 로봇 대회에서 1등, 한국 대표로 출전한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3등상 수상. 로봇 영재의 미래는 밝기만 했습니다. 소녀는 로봇 만들기에 전념하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최고의 로봇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은 더욱 깊어졌죠. 소녀는 그토록 바라던 과학 특성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온 후 로봇에 대한 소년의 꿈과 열정은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 복잡한 미적분 수업. 소년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코피를 흘리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학고, 영재고 출신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소녀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2011년 1월의 어느 날 소녀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죠. 로봇을 사랑하던 소년의 꿈은 그렇게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로봇을 사랑했던 진짜 인재의 죽음. 우리 사회는 노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 배경으로 치장한 학생을 가짜 인재,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으로 성장한 학생을 진짜 인재라고 했을 때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작진은 진짜 인재, 가짜 인재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학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입학 당시 가장 우수한 성적이었던 영재고 아이들의 학점은 갈수록 하락하고 꼴찌였던 일반고 아이들은 영재고 학생들을 무섭게 추격하여 대학 2학년을 마칠 즈음에는 완전히 역전하게 됩니다. 높은 학비 부담으로 부유한 학생이 다수인 영재고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등에 업고 처음엔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업이 어려워지는 2, 3학년 무렵부터 부모 배경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들어오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은 불만이 그거예요. 과학고 애들 선행학습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불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2학년 전공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뭐 과학고 아무리 한다지만 이게 전공 수업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실제 전공 수업 들어가면 이제 똑같아집니다. 네, 선행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선행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각 전공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거는 뭐 미리 배운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육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만일 이 학생의 진로를 쉐이핑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초등학교 때부터 개입한다. 제 보기에는 사육당한 어떤 인재도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잘 양육되어 왔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가짜 인재. 그렇다면 진짜 인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인재 양성의 목표인 이 이공계 대학은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교 시절엔 모두가 남부럽지 않은 공부 실력을 자랑하던 인재들. 시험과 학원, 학교와 독서실이 전부이던 학생들은 어떻게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공부하는 기계로 변해갔을까요? 중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제가 2012년에 과학고를 딱 들어갔어요. 2012년 3월 3일 딱 입학식 끝나고 바로 그날 밤에 저녁 먹고 12시 반까지 독서실에 가두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겨를에 양옆을 둘러보면 학생들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공부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좌우를 둘러보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과학고에 와서 너네가 과학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고 연구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지금부터 대입을 향해 달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라는 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엄청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와서 다시 그걸 되살려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어쩌면 어렸을 땐 했었던 그런 것들.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과학고 아이들. 우리는 그 결과를 OECD가 주관하는 피사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점수는 최상위권에 있는 한국 학생들. 하지만 과학의 즐거움 지수에선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혼자 힘으로 과학 문제를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과학의 즐거움도 혼자 힘으로 해나가는 능력도 떨어지는 한국의 아이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넌 의사만 되면, 넌 검사만 되면, 넌 서울대만 들어가면, 넌 명문대만 들어가면 이라는 그 한 방을 꿈꾸게 한다는 거죠. 목표 주사라고 하는 그 목표 주사를 맞으면서 버텨왔던 거예요. 저 목표만 넘으면, 저 목표만 넘으면. 근데 그 목표 주사가 없어지니까 약효과도 떨어지는 거고 대학교 들어오면서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수강 신청도 네가 해.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과 선택도 네가 해.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외에는 잘 하는 게 잘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공부, 경쟁, 내 성적 여기에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4학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적인 경쟁과 성적 뭐 이런 거에 몰두돼 있어서 자기가 공부 외에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외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젝트가 그들에게는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과학 공부나 실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적인 공부만 해왔던 제 자신한테 좀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프로젝트가 딱 뜨더라고요. 아침에 빵 제공하자는 프로젝트도 정말 좋아 보여서 딱 느낌이 왔어요. 줄곧 공부만 해왔던 학생들. 빵 만들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는 거냐? 대단하다. 오! 완전 600g. 주어진 길로만 걸어온 아이들에게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학교가 내린 결론입니다. 야, 너무 많이 넣었어. 식용유 가져왔냐? 나 너가 챙겨줘도 야, 너 어제 빵 했잖아, 니. 마카로니 몇 리터 났냐? 400g. 이게 밀도가 물보다 큰 거? 근데 상관없지 않나? 몇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375 넣는다. 그 애매한 숫자는 벌써 뭐. 이거 2분의 1 한 거. 750 나오면 니는 375지. 남는 건 마십시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놀이에 빠진 아이들처럼 즐거워 보이는데요. 밤새 공부해도 학점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와는 상관없는 빵을 만드는 건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왜 도전 과제로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빵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아침에 빵을 나눠주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먹고 아침 수업을 좀 더 집중력 있고 기분 좋게 들으라고 하자는 의도로 만들게 되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잘 생각해. 내가 만든 아무런 맛이 없지. 여백이야. 심지어 소금조차 안 들어가 있어. 우주 같은 맛이 나. 아무것도 없어. 평생 자신만의 공부를 위해 달려왔던 아이들이 밥을 굶고 1교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아낌없이 주는 빵. 메뉴는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을 위해 새벽까지 준비한 따뜻한 빵입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딴짓을 하며 이 아이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원래 정해진 삶이랑 계획된 길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길 중에서 좀 돌아서 갈 수 있는 샛길을 선택해서 좀 왔던 것 같아요. 뭔가 꿈이랑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좀 더 많은 경치랑 경험을 보게 해줬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라. 공부와는 상관없는 6개월간의 딴짓 프로젝트. 왜 이 학교는 이런 교육 실험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규 트랙을 벗어난 어떠한 그 자유로운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 혹은 다른 면에서의 도전의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 어김없이 찾아온 중간고사 기간. 대학만 가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 경쟁은 치열합니다. 말 그대로 고등학교 4학년의 연장인 셈이죠. 제가 여기서 물을 더 넣어버리면 그건 60도에서의 용해도를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60도를 유지를 시키면서 해야 그러니까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높아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좀 더 넣어볼게요. 다 안 녹았으니까. 한참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친환경 사운딩 로켓 개발팀. 환경에 무해하면서 성능 좋은 로켓을 만들겠다는 각오인데요. 딴짓을 하는 틈틈이 시험 공부도 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 지금 시간이 1시 51분인데요. 새벽? 네. 실험하다가 남은 시간에 시험 공부하고 그러고 있죠. 보통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본분이고 뭐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딴짓이 실제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의미 없는 딴짓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딴짓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딴짓을 많이 하자.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전공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연구원이 되는 게 정해진 코스.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하지만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입시에 치여 잊고 있던 꿈과 열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뒤따르는 도전. 딴짓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윌리엄 데레저위치는 진짜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왔는데 그의 저서 똑똑한 양떼는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입시 교육이 양떼처럼 순응하는 가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 Listen, if you do something every waking minute of your life, starting from when you're a little kid until you're 18 or 20, you're going to be great at it. You are going to be excellent, and they're excellent at taking tests. They're excellent at writing papers. But sheep, in the sense of not only not being able to direct themselves, and people will tell them what to do, but sheep can, when they start to panic, right, they'll all run in a certain direction. And that's what I see, again, what I see with what I saw with my college students as they start to get towards the end of college and they're thinking, what am I going to do? There are just 3 or 4 direct law, medicine, finance, consulting. I'm going to run with the herd in that direction without thinking about why they're doing it. 미국 엘리트 교육의 상징인 아이비리그. 엄청나게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은 필수적인 조건이죠. 또한 부유한 부모가 명문대 입학을 위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정해진 코스에 따라 키워나갑니다. 이 때문에 공부를 잘할지는 몰라도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부모에 의해 키워진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And I described students today and myself as sleepwalkers or zombies because we're just going along without thinking about where we're going. We're just doing the next thing that the grown-ups tell us to do. To me, it's about developing the courage to not only make the safest choice. And that can often mean the courage to defy your parents.
한참 공부 중인 학생들은 수업 혁신 연구팀. 기존의 대학 수업 방식을 분석해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적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뭉친 팀이죠. 지금까지 워낙 그냥 휩쓸리듯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뭘 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하고 진짜 뭐 이게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제 자유로 선택한 프로젝트고 이게 뭐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저의 성장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입식에 지루한 대학 강의에 실망했던 학생들. 재미와 학업 성취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수업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값은 결국에는 2로 수렴을 하는데 이걸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논술 풀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걸 기납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기류법으로 생각해요. 멘탈이 나갔을 때 맞아. 멘붕했을 때 생각했죠 능력.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수업 더해서 설명을 정제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어. 아주 잘 준비될 거예요. 실제 대학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진도를 조금 그냥 중시하세요. 그래서 굳이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교수의 상호작용이다 아니면 학생 동기부여다. 지금까지 배우던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 입장이 돼야 하니 말투부터 신경 쓰이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첫 임상 수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수열 맡은 수열 부분 가르쳐드릴 고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먼저 기존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의 중심형 수업. 과목은 고2 대상의 수리 논술인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어려운 수학 수업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방 하품이 속출하고 조는 학생들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고 다시 수업할게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수면 교실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탄식만 계속 나오고. 근데 또 되게 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진행이 될수록 조는 아이들이 늘어났는데 그거 보면서 성공이다라는 마음이 일각에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공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번 수업은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협동학습 모델입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저한테 힌트 달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논술 문제예요. 친구들을 모두 경쟁자로 여기며 혼자 하는 공부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답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숫자가 똑같으면 나눠도 상관없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만들면 되잖아. 뭔 소리야? 만들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같이 문제를 푸느라 교실은 시끌벅적해진 것이죠. 2009.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가서 꼭 복습하세요. 이 아이들이 4년이라는 이 GST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실패를 해보도록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무한도전에서 니네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사실 내심으로는 다 안 될 걸?
이게 목표였어요. 이걸 미리 알고 세상에 나가면 더 창의로운 애, 더 적극적인 애, 더 뛰어다니는 애가 될 텐데 이걸 모르고 나가면 움츠러들고 한 번 실패하면 움츠러들고 한 번 막히면 답이 없어요. 창의라는 게 없죠.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그는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은 20년 내 문을 닫을 거라 단언하는데요. 그가 꼽은 미래의 유망 직업 50가지를 볼까요? 유산 관리자, 기념비 디자이너, 대학 해체자, 처음 들어보는 낯선 직업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사회엔 어떤 인재가 살아남을까요? Somebody who is the key skills for the future will be people that are resilient, that are flexible, that are very driven, that are very resourceful. Well, we don't do it by just putting everybody in the same class. That I think works against us.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create this hyper-individualized education system that works on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at the time that they're interested in it, learning at a pace that they're comfortable with learning, and with topics and surrounded by people that can help them, coach them, and encourage them rather than to browbeat them if they're doing things poorly. 미래 인재의 조건은 다양합니다. 분명한 건 부모가 대학 입시를 위해 디자인해온 아이들은 진짜 인재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죠. 아프니까 압박이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무한도전 프로젝트. 생전 처음 마음껏 딴짓에 도전했던 학생들. 6개월 동안 목표를 이루기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은 인재가 되는 길을 찾았을까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가짜 인재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진짜 인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열정도 있고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뭐해서 취업도 못할 수도 있고 백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연구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고 모두 다 가짜 인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가짜 인재고 그냥 진짜 인재는 가상의 그런 것이고 다들 이게 되려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전 진짜 인재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인재냐 가짜 인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직은 가짜 인재다. 근데 진짜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 같네요. 알파고 쇼크와 함께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대부분이 쓸모 없어질 거란 전망과 함께 창의적인 인재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학원을 돌면서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게 우리 학생들의 현실. 여러분의 자녀는 진짜 인재입니까? 가짜 인재입니까?